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강원FC의 올 시즌 개막 경기가 어제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전은 했지만 관중 동원에는 실패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 올 시즌 홈 개막전을 앞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경기장 밖은 홈팬들의 기대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용품점에는 새 시즌 상품을 사려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선수 사인회장에도 줄이 길게 섰습니다. 올해 출발은 좀 좋지 않은데요, 일단은. 근데 김병수 감독님의 축구 색깔이 좀 드러나면 상위 스플릿도 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팬들의 이런 바람 속에 강원FC는 홈 개막전에서 선전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 3위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울산을 맞아 일진 1퇴의 공방을 펼쳤습니다. 절체절명의 페널티킥 상황에서의 선방은 물론 강슛을 얼굴로 막아낸 골키퍼 김호준의 이딴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여러 기회를 아쉽게 놓친 강원FC는 울산의 공격을 잘 막아내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관중 동원력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홈 개막 경기 유료 관중은 2,834명. 지난 시즌에 4,500명에 크게 모자랍니다. 더욱이 춘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구 10만의 상주시가 5,3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창피한 수준입니다. 강원FC는 K1 리그 올 시즌 개막 경기에서 최저 관중수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 해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도민 구단의 위상에 턱없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강원FC 구단도 시군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가변석 추가 설치 등 관중을 유치하기 위한 갖가지 묘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위까지 추락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도 급선무입니다. 하여간 목표는 상위 스플릿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ACL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대표의 비리로 추락한 구단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 등 강원FC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든 교훈이나 교과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구성원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양성평등과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사, 동문들이 모여 교훈과 교과를 바꾸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5년 전 개교 당시 만들어진 순결, 성실, 봉사라는 교훈은 성차별적이고 일제잔재라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새 교훈 후보를 공모하고 투표까지 한 끝에 추린 최종 후보 3개 가운데 새 교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4월 10일 개교기념일을 기점으로 새로 선포식을 하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들의 가치로 삼아가려고 합니다. 또 해륙동서 같은 낡은 표현이 있던 교과 역시 가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85년을 이어온 교훈과 교과를 바꾸는 과정은 그 자체가 산교육이 됐습니다. 자기 의사를 밝히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우리 의견을 다 수렴해 주시고 이게 의견 반영을 다 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민주적이라고 느꼈고 또 동해 예람종을 비롯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들이 교훈과 교과를 새로 바꿨고 동해 북평여고도 새 학기 들어 기존의 순결, 성실, 겸양을 대신할 교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내외적으로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TF팀을 만들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시대에 맞는 그런 교훈으로 합니다. 특히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각급 학교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낡은 교훈과 교과 개정을 지원하기로 해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삼척시의 국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삼척시와 함께 대정부 활동을 펼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가 꼽고 있는 국책 현안 사업은 대략 5개 정도입니다. 제천 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과
KTX 강릉 삼척 연장, 대진 원전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입니다. 또 남부발전의 3, 4호기 LNG 발전소 유치와 정부 비축 무연탄 판로 확보 등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지지부진한 국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삼척 지역의 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유능한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모든 뜻을 우리 시민들이 한 군데를 모아가지고 산자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국회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삼척시도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필요한 경비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 지원은 물론 또 필요하다면은 최소한의 경비 정도 아니면은 포럼이나 또 공청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순수 민간단체가 출범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영진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오며 위법 행위가 증가하자 막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이 7건, 경고가 33건 등 모두 40건으로 4년 전보다 14.2%가 증가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 막바지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시군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강원도청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최문순 지사와 이해찬 대표, 송기현, 심기준 의원과 민주당 소속 11명의 시장과 군수들이 참석합니다. 강원도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삼척 액체 수소 도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등 혁신 성장 3대 신산업과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와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입지 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폐광 지역 중소기업 33곳에 167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해 33곳의 업체에 1.75%의 저금리로 시설 조성 비용과 운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태백 1개 업체 1억 2천만 원, 영월 2개 업체 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배출 현황과 미세먼지 관리 사항, 그리고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계획 수립 내용 등이 담긴 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각 시군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오후부터 차차 흐리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유치에 나선 평창군에 대해 현장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토르스텐 라쉬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청소년대회 실사단은 지난 8일 평창을 찾아 대관령 알펜시아와 용평 리조트를 중심으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고 인근 하늘 목장과 오대산 월정사를 둘러보며 개최 적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2019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에 참석해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분양하는 장기 임대단지 입주 희망 기업이 대부분 동해 지역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말 분양을 앞두고 북평 산업단지 내에 장기 임대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50개를 넘었지만 대부분 동해 지역의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기업이 입주할 경우 외지 업체가 이전하는 것보다 파급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권 위주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인 춘천몰을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지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나 춘천시 특산물, 우수 공예품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인 춘천몰에 입점시켜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시청 광장 등의 특설 판매장을 열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와 임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순회 수리는 오는 26일 산해면 광덕 1, 2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12개 마을에서 진행합니다. 농기계 임대 접수는 3월 13일과 28일, 4월 11일, 26일에 진행합니다. 임대를 위해서는 사용 농가 본인이 직접 오전 9시 이전에 해당 지역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11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횡성군이 저출산과 고령 사회에 대비해 인구 정책을 강화합니다. 횡성군은 최근 고령 인구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청년 인구와 출산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 정책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위원회, 실무 추진단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또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65개 과제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철원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철원군은 지난 2007년 제15회 대회 이후 13년 만에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체육인 8,0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철원군은 생활체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SNS 국민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는 국민기자단은 SNS 채널을 통해 지역 환경 정보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환경 뉴스를 직접 제작하고 멸종 위기종 복원과 생태 우수 지역 팸투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비 재조정 권고를 받은 양양군이 군의회 의정비를 기존대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19.6% 인상된 2,280만 원으로 정하는 등 연간 의정비를 3,600만 원으로 확정해 군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양양군이 제출한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자체 심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양거군이 산림 분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산림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강원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체 면적의 87%가 산림인 양구군은 30년 후인 2048년을 기약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 경제와 산업을 이끄는 숲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개월간 용역을 거쳐
산림 작물 재배와 목재 생산, 남북 화해 시대 산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